자, 오늘 시장이 좀 좋지 못했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멘탈이 되게 중요한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녁 관련해서 증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주실 분, 우리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일하십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은 2,300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전저점이 뭐 2,270포인트대인데, 네. 뭐 오늘 시장이 뭐 사실 어저께 뭐 FOMC 충격을 조금 받았고, 그래서 약간 방심을 하고 있었던 터였어요. 뭐 코스피가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거든요. 네. 시작은 거의 보합세 출발을 해서 살짝 플러스는 났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우르르 떨어져서 반등 없이 그냥 쭉 밀렸다라는 게 그게 조금 공포스러웠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2포인트, 1.8% 떨어졌는데요. 네. 코스닥은 22포인트. 그러니까 2.93% 거의 3% 가까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뭐 사실 미국도 기술주들 막 난리가 났었고 뭐 우리도 하락할 때는 사실 그 코스닥 150 이런 쪽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공포감을 느낀 그런 하루였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1,900억 팔았는데 네. 코스닥은 3,000억을 팔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4배, 네. 5배 차이 나는데 4배, 5배 작은 시장에 거의 3,000억을 쏟아 부으니까 네. 이게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음. 게다가 오늘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안 했거든요. 플러스 아닌가요? 네. 종가물이 플러스죠. 네. 100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삼성전자가 하락 안 하고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는 거는 뭐 시총이 거의 뭐 20% 넘게 차지를 하니까 네. 나머지는 더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시장 주도하던 종목들 뭐 태양광,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요. 네. 기본 그냥 5%씩 이제 급락을 하는 하루였고요. 오늘 환율은 1,409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주 약세도 아니었는데 외국인이 현 선물 동시에 팔았고요. 코스피 선물 5,300계약. 최근 들어서 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사실 코스피는 통신보험, 철강금속 요거 3개 빼놓고는 지금 다 마이너스였고요. 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방어주 역할을 하잖아요. 네. 안 좋을 때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고, 보험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어제 이제 미국 금리도 급등을 했었고 네. 10년물이 19bp 올랐었나요? 미국채 10년물이 19bp 올랐었고, 우리도 오늘 15bp 장중에 15bp 넘게 급등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가. 네. 그리고 어저께 3년물이랑 10년물이랑 역전이 돼버렸고.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네. 한국은 거의 처음인 것 같네요. 일드 커브가 반대로 되는 게. 어제 네. 이제 3년물이랑 10년물이랑 역전이 되면서 네. 약간 이제 경기 침체, 공포 이런 것들에 조금 휩싸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네. 미국에서는 그 이제 단기채랑 장기채랑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거의 네. 2년물, 10년물은 한 2달 되지 않았나요? 아, 역전된 네? 지가? 네. 역전된 지가 한 2달 됐고요. 이제 3년이 됐다 이거죠 이제. 네, 우리는 이제 3년물이랑 10년물이 어제 그죠, 그죠. 좀, 네.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경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분, 그러니까 이번에 FOMC 통해 가지고 네. 파월 의장의 기본적인 컨센이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느낌의 뉘앙스를 되게 많이 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좀 많이 힘들었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75bp 올린 것보다는 점도표의 분위기가 네네.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존의 예상치보다 높은 점도표가 찍혀지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쇼킹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점도표도 조금 더 매파적이었고, 네. 어제 이야기라서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걱정스러웠던 거는 실업률을 이제 올해 전망치는 3.8%인데 네. 내년은 이제 4.4%까지 올렸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보고서들을 쫙 읽어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샴룰이라는 게 있어요. 샴룰. 이게 그게 연준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최근 평균 3개월 실업률과 12개월 실업률 저점이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바로 가는 거죠. 네. 들어가는 거다. 맞아요. 그게 이게 연준이
실업률을 보고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실업률이 3개월 이동 평균이 뭐 5.5%고 네. 12개월 이동 평균이 뭐 5% 미만이다. 12개월 저점. 네. 12개월 최대 저점이 저점이요. 뭐 네. 5%다. 미만이다. 네. 그럼 0.5%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음. 연준이 이번에 그 경제 지표 발표할 때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7에서 3.8로 올렸고 내년에는 4.4까지 올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경기 침체 갑니다라고 하는 거네요, 거의. 그러니까 네.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렇죠. 데이터로는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네. 경기 침체 갈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내후년도에 기준금리를 3번 내릴 거라고 점도표를 찍었는데 그 PC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2.3%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목표가 2%인데 2%못 가도 우리는 금리 내릴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내후년에는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서 우리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사실은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을 사실 시장에 반영을 계속 했다가 네. 그게 사실 좀 물 건너가는 느낌으로 점도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좀 힘들게 좀 흐름이 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기본적인 건 또 변수가 환율이잖아요. 환율. 그렇죠. 예, 지금 네. 잡히지 않는 환율이 지금 1,413원대까지 갔나요? 지금 장중에 제가 1,411원까지는 제가 봤는데 네. 예,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1,409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네,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종가는 1,409원이고요. 네. 오늘 고가는 1,411원. 그렇죠. 어저께 1,413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갑자기 이제 개입을 좀 했었죠. 네. 그러면서 조금 반전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또 잡히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 일단 그래서 저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환율이 예를 들면 정말 1,700, 2,000원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여기 한국이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한데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래서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오늘.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환율이 일단 안 잡히는 건 뭐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주말 사이에 하나 또 중요한 변수는 또 있잖아요. 이탈리아 총선. 네. 예, 이탈리아 이탈리아 총선이 총선. 뭐 극우파가 만약에 이탈리아 총선에서 뭐 승기를 잡는다고 하면 막 유로화나 이런 것들이 좀 미국 달러 대비해서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그 달러화에 대한 변수도 좀 생각보다 이번 그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따라 주말에 상당히 좀 많이 요동칠 수 있다. 이 부분도 사실 뭐 체크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부분에서 뭐 생산자 물가라든지 이슈들을 좀 가져오셨지만 뭐 네. 앞단에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요. 일단 뭐 섹터별로 좀 먼저 가보죠. 그래서 지금 뭐 여행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그다음 준비를 해오셨다 하는데요. 어때 보이세요? 뭐 엔화가 뭐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여행주, 카지노, 항공 다 괜찮았어요. 일본이 이제 뭐 비자 네. 비자 없이도 무비자로 뭐 한다. 그다음에 코로나 PCR 검사 이런 것들 면제해주고 뭐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도 안 쓴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조금 괜찮았는데 오늘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도 5%, 뭐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GK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는데 일단 여행 환율이 조금 우리 원화가 강세여야 여행 가기 좋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렇죠. 뭐 이렇게 원화가 약세고 그런데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니까 유럽 가는데도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본이 이제 24년 만에 이제 직접 외환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144엔에서 140엔까지 그냥 수직 낙하를 했었거든요, 어저께. 그러면 일본 무비자 방문 이런 거 기대하면서 예약이 많아졌었는데 여기도 조금 어려워지겠네. 엔화가 만약에 강세로 가면 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뭐 노랑풍선 이게 201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첫 해부터 영업 적자 시달리면서 이 상장 폐지 가능성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확 꺾어버렸습니다. 거기다 항공업계들도 사실 리오프닝 되면서 뭐 여행 많이 가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항공업계도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항공기 같은 걸 리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네. 달러로 리스를 합니다. 그렇죠. 달러로 리스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비용도 지금 10% 20% 더 물게 됐고 유가 같은 것도
워낙에 많이 뭐 유류 할증료 이런 것도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여행도 좀 덜 가고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네. 하다 보니까 영업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뭐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거 엄청 많이 팔았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여행 업종들, 카지노 업종들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일본이 좀 열린다는 개념 때문에 또 여행 항공주들이 조금 이제 선반영되면서 약간 조금 움직였던 부분도 그렇죠. 뭐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뭐 일본 쪽에 뭐 일정이 확정이 되고 뭐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장이 좀 무너지면서 일단 뭐 던지기도 했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용 증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그렇고 아까 뭐 노란풍선 상장 폐지 가능성 보도도 뭐 센티적으로는 좀 나빴던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이 네. 있었다 볼 수 이게 있겠네요. 사실 좋다라고 하는 리오프닝주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선별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실제로 재무제표가 건실한 기업들,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망가진 기업들이 있는 완전히 거죠. 망가진 기업들이 음.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선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센티 가지고 올라가는 건지 실제로 막 매출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건지 근데 네.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재무제표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개 업종이 올랐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보험이랑 저기 은행. 통신, 예. 네, 통신. 그리고 이제 철강과 금속을 말씀하셨는데 네. 철강 금속은 왜 올랐나요? 철강금속은 이제 업종 전반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종목별로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이유는 사실 뭐 언더스탠딩 여기서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포스코가 그 흰남노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복구가 완전하게 복구가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기사로 봤을 때는 추석 연휴에 열심히 해서 뭐 복구를 했다 뭐 이러지만 완벽하게 복구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다. 맞습니다. 음. 네. 이 고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멈추면 뭐 두세 달 네. 뭐 보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현대제철도 노조 파업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현대제철, 포스코 생산을 못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 철강 업종이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 이제 철강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포항 공장 침수에 따른 출하 차질 이게 장기화되면 내수 및 수입 대응제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철강 업종들이 선별적으로 오늘 포스코나 대형주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중소형들이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이 할 게 없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중소형주로 좀 쏠린 영향이 있어서 그러겠죠. 뭐 시장의 유동성이 일단 좀 말라 있는 국면이기 네. 때문에 시총 작은 걸로 좀 쏠리고 그다음에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리고 그렇죠. 이제 중소형 철강주로 좀 몰리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원래 뭐 오시면서도 사실 외부에서는 저희가 마스크도 벗고 뭐 다니기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50인 이상 모이는 이런 뭐 야구장 같은 곳이라든지 콘서트장 이런 쪽에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분위기인데요. 뭐 어떨까요? 뭐 마스크 착용 관련된 의무 실외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제되는 분위기가 영향을 또 어떻게 줄지. 오늘 뭐 다 떨어졌는데 네. 이게 오른 거 찾다 보니까 네. 화장품주들이 이것도 또 선별적으로 올랐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화장에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막 급락하면서 신저가고 LG생활건강도 막 급락하고 네. 막 그랬는데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거기다 이제 색조 쪽. 네. 두 분 화장 안 하죠. 스킨 로션 정도는 바르시는데 그렇죠. 뭐죠? 색조. 그게 뭐죠? 그러니까 눈에 막 이렇게 색깔 칠하고 아 여자들 하니까 볼터치하거나 볼터치. 뭐 근데 볼터치 너무 틴트나 뭐 이런 것들. 틴트. 네, 뭐 틴트까지는 그런 아시네요. 것들. 립스틱 이런 네, 것들. 뭐 립스틱은 뭔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비비크림도 네네. 있을 수 있고 뭐 쿠션 뭐 이런 것들도 뭐 근데 요새는 근데 역시 근데 전문가시네요. 네.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뭐 작가님이 저 케어 하시는데 저를 데려가셨으니까 작가님이 전문가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원장님이 해주시는 거 그냥 다 네. 받는 거니까요. 피부 미용 받으세요?
여배우 네. 패키지를 뭐 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저도 저희 거기에 인스타에도 올리고 여기 사진도 예. 올리고 엄청 홍보했죠. 여배우 그때. 패키지를 작가님과 묻어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받아봤는데 좋았습니다. 아무튼 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색 쪽에 좀 뭐 특징이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선별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마스크 전면 해제가 아니에요. 실내에선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존에도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네. 50인 이상에만 이제 야구장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데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만 이제 해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도 뭐 지금 밖에 나가 보면 마스크 벗은 사람 반, 그렇지 않은 사람 절반 정도. 네. 특히 뭐 여성분들은 마스크 되게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펀더멘탈이라든지 막 실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아까랑 뭐 좀 똑같은 논리겠죠. 워낙에 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라도 한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안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이랑 좀 상관없는데 이게 정부가 이제 마스크를 조금 더 완화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조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네. 양성 면역 이게 있는지 네. 10,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실제로 확진된 사람이 우리나라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10명 중에 4명. 네. 그리고 걸렸는데 모르고 넘어가서 면역이 생긴 사람이 2명 정도, 20% 정도. 60% 정도 면역이 있다라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3명 중에서 2명은 이제 내가 걸렸네 아는 거고 1명은 몰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6명, 그러니까 4명, 6명 중에 4명.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모르고 그죠, 모르고 그죠. 난 네네. 걸린 적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면역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마스크 근데 효능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거 다 쓰고 다녀도 다 거의 다 걸리는 것 같네요. 이게. 네. 그게 근데 뭐 식사할 때는 식당에서 다 벗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말씀도 나누시고.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외부에서는 좀 그래도 해제가 되고 네. 실내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뭐 좀 지켜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부분도 좀 넘어가고요. 뭐 색조 쪽에 역시 뭐 좀 방점이 있다는 건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그 화장 유튜브 이런 것들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 그런 때 강점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한국인 화장 이런 것들이 막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보고 네네. 우리가 약간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는 음, 아까 립스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립스틱이 아닌 뭐 틴트, 뭐 립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상품 이렇게 해서. 네. 네네. 한국이 세계적으로 좀 선도하는 그런 것들. 일본도 화장품 기술이 뭐 SK2나 시세이도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화장을 굉장히 많이 뭐 따라한다고, 따라하네? 네. 네네.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2차 전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네. 조금 어제 미국장에서는 뭐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뭐 완전하게 대응을 하긴 좀 힘들긴 하지만 그 테슬라 관련된 리콜 이슈가 또 있긴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전일 미국장에서도 시장에서 좀 2차 전지 뭐 자동차 전기차 쪽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예.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110만 대 리콜, 네. 그 파워 윈도우 뭐 문제 때문에 110만 대 리콜 한다라고 해서 테슬라도 4% 하락을 했고 네.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매도 1, 2, 3, 4가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는 진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었거든요. 네. 뭐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지금 대부분 다 신저가입니다. 네. 대부분 다 신저가예요. 그런데 2차 전지 기업들 보면 그나마 주가가 거의 이제 상단에 거의 뭐 52주 상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오늘 코스피에서 매도 1, 2위를 다툰 것도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막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처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우리 사주 매입한 사람들 막 다 죽는다 그랬는데 최근에 주가 다 빠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뭐 많다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뭐 사실 뭐 연기금이 커버를 했던 수급적으로 뭐 네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음. 굉장히 많이 사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약간 비중 조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외국인의 굉장히 강하게 좀 매도를 하면서 근데 2차 전지 쪽 그나마
우리 시장을 조금 지탱해주고 있었던 업종이었거든요.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는 양상이었고요. 이게 사실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쪽에서 손실을 조금 메꿔주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것 때문에 많이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드셨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을 좋게 보시고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았다 볼 수 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안 빠지면서 올라갔던 뭐 종목들 중에 2차 전지 가운데서도 큰 종목 중에는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 맞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또 상하이 공장의 뭐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서 네. 출하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LNF나 이런 기대감이 많았었고 말씀하셨던 LG 엔솔이 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좀 괜찮았잖아요. 네, 네. 최근에 삼성 SDI도 LG 에너솔루션을 따라가는 분위기에서 그래도 네. 좀 괜찮았는데 그쪽 섹터에서 좀 많이 빠지고 지금 보니까 외국인 창구 쪽만 이렇게 좀 추정해 보면은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막 LNF나 LG 화학, 에코프로 BM, LG 에너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섹터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좀 수 있습니다. 프로핏 테이킹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단기로 뭐 그냥 일단 시장이 빠지면서 던진 건지 그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섹터인데 전반적으로 그쪽에서는 좀 빠져나갔다는 모습을 보면 주도 섹터로 그래도 생각됐던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도 많이 좀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서 조금 오늘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좀 볼 수 있겠네요. 그 창구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외국인 창구라는 게? 그냥 이제 우리 매매할 때 매수 매도 이렇게 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HTS 보시면은 예, 예. 근데 뭐 매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건 창구 이렇게 떠요. 그 창구를 네네네. 통해서. 그러니까 국내 창구를 통해서도 외국인이 매매를 하거든요. 네네. 그 집계는 나중에 이제 다 전체 모아가지고 외국인 전체 순매도를 보긴 하는데 네. 그냥 창구를 이용한 매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외국인 어떤 증권사를 썼나 그거를 그렇죠. 말하는 순수하게 거죠? 네. 외국인 창구로 인해서 나온 부분을 본다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좀 외국인들이 팔았던 오늘 하루만 보면 제일 많이 팔았던 쪽에 상방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국내 증권사를 썼나 뭐 해외 증권사를 썼나 그런 게? 글쎄요, 뭐 그걸 꼭 의미를 특별하게 두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이제 다 합쳐서 네. 그 외국인이- 합쳐서도 예, 예. 지금 외국인이 1, 2, 3, 4, 5위가 다 LNF, 에코프로 BM, 성일하이텍, 이차전지. 에코프로, 네. 세비캠 음. 뭐 최근에 정말 좋았던 핫했던 아이들이요. 네, 네네. 뜨거웠었던 네. 그런 종목들이고 오늘 3천억 팔았는데 코스닥 3천억 팔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00억, 1,700, 70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절반 이상을 여기서 팔았다라는 거는 충격이 그만큼 좀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의외로 좀 재밌었던 것이 오늘 이렇게 빠지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는 또 이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낙폭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반등이 오히려 나오고 아, 네. 네. 최근에 많이 오르고 뭐 밸류에이션상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라 수익률도 괜찮았다고 보면 네. 외국인들이 일단 차익 실현을 일단 단기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걸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많은 걸 준비해 왔다기보다는 네. 하나솔루션이 장 마치고 네. 물적 분할 공시를 해서 거래 정지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용을 저도 그때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내용을 모르고 물적 분할이라고 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물적 분할에는 약간 알러지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죠?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물적 분할하면 큰일 났다.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거래 정지됐습니다. 이제 약간 하나솔루션이 5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적 분할하고 하나는 물적 분할하겠다. 그렇게 공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뭘 물적 분할하고 뭘 인적 분할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솔루션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갤러리아 부분은 인적 분할하겠다. 네. 인적 분할이라는 건 이제 띄어내서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상장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9대 1로 인적 분할해서 주식을 그냥 나눠주는 거죠. 주식을 아, 그냥 네네네.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그건 주주한테 피해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게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 아, 비율에 네네. 따라서 다른데 이제 물적 분할보다는 뭐 사실 덜 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적 분할하는 회사는 첨단 소재 부분 여기서도 차량 경량화 소재와 EVA 시트 사업 요거를 물적 분할하겠다. 그리고 여기 지분을 좀 팔아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은 인적 분할, 첨단 소재에서 차량 경량화 쪽은 물적 분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큐셀 요건 태양광 하는 데고요. 케미칼 요건 기초 소재고, 그다음에 인사이트 이거는 한국 태양광 개발 사업을 하는 요 세 개를 따로 좀 중점적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해서 뭐 인적 분할하고 이거는 이제 12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을 자사주가 아니라 물적 분할 관련돼서 700억을 들어서 물적 분할 반대하면 공개 매수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태양광을 따로 떼내서 물적 분할 해가지고 상장하겠다. 요런 이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반대로 보이네요. 그 태양광에 집중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별로 상관없는 것들은 이제 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어찌 됐든 간에 이쪽도 태양광 투자를 하는데 좀 돈이 필요하니까 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좀 선택과 집중 이런 거 좀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시간의 거래가 정지되니까 네. 개인들이 좀 많이 질문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이건- 저희가 봐야 네. 되는데 뭐 거래 재개가 월요일 아침 9시인가요? 네네네. 네. 재개되는 시간이 아마 그것도 공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시초가의 반영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분할 이슈는 올해나 뭐 작년이나 만약에 그런 게 있는 게 너무 이제 지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가뜩이나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에 또 이게 분할 이슈가 나오니까 개인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불안했겠네요. 예, 네. 불안하기도 하고 놀랐을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인지 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거래 같아요. 중지도 되고 막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거래 정지 때문에 왜 거래 정지인지 이거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거래 정지가 풀리는 거는 월요일 9시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또 완전히 핫한 주식이었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거.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미국 현지 진출을 굉장히 뭐 수직 계열화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지금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돈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지켜보고 오늘 분할 이슈가 월요일 날 이제 9시 재개될 때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될지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더 볼까요? 오늘 네. 네, 준비해 오신 뭐 게임주 준비하셨나요? 뭐 게임주도 있고 네, 오늘 사실 국채금리가 오늘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약간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뭐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은행 보험 쪽은 주가가 좋았어요. 네. 뭐 예대 마진 이런 것도 네. 좋아진다.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은행도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5%,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동안만 0.5%가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5.5%에서 거의 7% 중반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사실 충당금이나 이런 거 쌓아야 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예대 마진에 좋긴 한데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NPL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정말 은행주에 좋은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사실 투자할 때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보험금 받은 걸 투자할 때 네. 높아질 수 있는데 네. 투자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채권들. 아 걔네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채권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 그게 그렇죠. 좀, 보험사 네. 같은 경우에 네.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금리 오른다고 보험주 사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은행은 뭐 충당금을 얼마나 쌓는지 부실채권이 얼마나 생기는지 네. 그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매도 가는 증권이면 채권 평가 손실 때문에 실적이 박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채권을 만기 보유 채권이다. 그러면 이제 평가 손실은 발생 안 하니까 실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다행히도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가 외국인들이 3년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 그래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약간 구두 개입이 들어가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가 안정화됐거든요. 네. 약간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네.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채권 뭐 이렇게 주말에 미국장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약간 이 충격만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거든요. 채권 금리가 오르다가 밀렸으니까. 네. 그래서
주말에 발 일이 없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미국 지금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뭐 네, 시청자분들이 되게 아까 조금 올랐었는데.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 사이에 이탈리아 총선도 어쨌든 유럽 쪽과 관련된 이 환율, 그러니까 미국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거기 지금 극우파가 있고 이쪽은 누구예요? 저도 정확하게 정치적인 부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극우파 쪽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승기를 잡으면 골치 아프죠. 네.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유로화가 문제가 되면 달러 쪽에 굉장히 그런 게 변수가 강력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왜 그 그렉시트라는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네. 브렉시트는 진짜 있었고, 네. 그렉시트는 이제 독일이 겨우겨우 막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유로화라는 게 그 20개 국가가 네. 다 이제 경제적 상황이 다른데 네. 이제 통화 정책을 다 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시장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많기도 하지만 네. 뭐 심플하게 시장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뭐 요즘에는 너무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진짜 좀 어려운 장이고 대응도 쉽지 않고,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또 개인들 멘탈 관리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중요한 게 또 이제 뭐 신용 관리라든지 네. 이런 레버리지 관리를 기본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뭐 시장이 많이 어려웠지만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쳐다보시면서 되게 답답했던 하루였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나와 주셔가지고 또 좀 설명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전달을 해 주신 부분 되게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뭐 시황 정리하시고 또 주말 잘 뭐 편히 좀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마감 시황은 그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같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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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고무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